네, 안녕하세요. 마음의 벽TV 박재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자가 말하는 성공을 위한 4가지 행동 지침과 한 가지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심리치료 이론과 그리고 또 성공학 문헌들을 읽으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방법 중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엑기스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가장 정수가 되는 그런 지침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4가지 행동 지침과 한 가지 마음가짐이 가장 공통적으로 문헌에 많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깨닫고 적어보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이제 성공을 위한 4가지 행동 지침은 첫 번째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글로 쓴다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어딘가를 어떤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은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 그 내비게를 보면서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표에 닿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목표를 명확하게 성공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답을 하고 그것을 글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단계가 첫 행동 지침이 목표를 명확하게 정한다로 끝나지 않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글로 써야 됩니다. 글로 써서 여러분의 PC의 바탕화면에 올려놓으시고 핸드폰 바탕화면에 올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스케줄러, 수첩 이런 데다가 적어 놓으시고 매일 보셔야 되는 거죠. 저도 바탕화면과 또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 목표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캘린더 앱을 목표 관리를 위해서 쓰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캘린더 앱의 특징은 단기 목표들을 적는 기록장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년, 10년 장기 목표를 5년 후에 캘린더 어떤 날짜에다가 5년 후에 내가 이때까지는 뭐가 돼 있겠어 이렇게 캘린더를 사용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때는 다른 목표 관리 어떤 수첩이나 이런 것에 목표를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적고 정해서 글로 적어봤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행동 지침은 성취를 위한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부터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매월 월급을 100만 원씩 늘려보자. 뭐 이런 목표를 가령 세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PDF 문서를 출판을 해서 한 편에 10,000원씩 한 달에 100편 정도 팔리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외로 두 번째 세컨잡처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100만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PDF 파일을 판매해서 100만 원을 더 벌기로 했다고 한다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100번 정도 팔릴 수 있는 퀄리티의 PDF 파일을 작성하는 것, 이게 성취를 위한 계획의 첫 단계가 되겠죠. 네, 그 행동 지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단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PDF를 쓰려고 PDF 에디터를 여는 순간 100만 원이 더 느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 첫 단계를 가지면서 결국에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깨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결과를 피드백으로 받아들여 계획을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PDF를 한 달 정도 공을 들여 써야겠다 했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PDF의 반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 정도 더 추가해서 결과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정도 공을 들여서 반밖에 못 만들었을 때 실패했어 이거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실패를 피드백으로 어떤 피드백입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에 글을 쓰는 데는 한 달이 아니라 2달이 걸리는구나 라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실패로 보지 말고 결과를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고 계획을 조정해서 한 달 더 글을 쓰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획을 조정해가며 반복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PDF 파일이 만들어질 것이고 PDF 출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00개가 팔리는지 50개가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만약 50개밖에 팔리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50개 정도 팔릴 수 있는 PDF 파일을 하나 정도 더 쓰는 거죠. 아니 가격을 2만 원으로 올려도 팔리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방법을 바꿔가면서 계획을 조정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글의 처음에서 성공을 위한 4가지 행동 지침과 한 가지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마음가짐은 뭘까요? 네, 성공을 위한 한 가지 마음가짐. 이걸 살펴볼 텐데요. 그 한 가지 마음가짐은 바로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래요.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PDF 파일을 써서 내가 말한 대로 1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겠어 라고 믿으면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주제에 무슨 만 원씩 받고 팔 수 있는 PDF 파일을 내가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겠죠. 시도했는데 중간에 성공하리라는 믿음이 꺾여버려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성공 확신,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유지하고 성공 확신을 높이는 2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된 상태를 시각화하는 거죠. 이거는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2번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시각화를 하면은 우리 두뇌에서는 시각화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무의식에 입력이 됐다가 상상에서 눈을 떴을 때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을 발견한다면 상상과 현실 사이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뇌는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표가 달성된 상태를 시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이 한 권 나온 게 시크릿이 있고 보물지도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으려는 믿음을 높이는 데는 목표가 달성된 상태를 시각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실패를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필수 단계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과정에서 잘 안 될 때를 이거 실패했구나 끝내야지 이러면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패했을 때 그것을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목표를 더 정교화해서 다음 계획을 더 정교화해서 그것을 실천한다면 결국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자의 경험을 통한 실패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제 직업 발달 중에 연봉이 7,200만 원이 막 넘은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든 생각이 내가 7,200만 원을 연봉으로 받지만 내가 이게 정규직이 아닌데 고액 연봉이라 빨리 잘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죠.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다? 6개월 후에 그 회사 해고당했어요. 네, 그래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었는데 여러분 자기가 하고 다니는 말이나 믿음이 실패하리라고 믿으면 그 결과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 생각 관리나 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었냐면 물론 극복을 했으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인맥을 맺게 된 어떤 분을 찾아가면 내 다음 직업이 잘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그분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을 때 다음 직업이 열리는 그런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를 성공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 또 다른 좀 더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제 경험을 통한 성공 사례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또 젊었을 때는 월급이 210만 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연봉으로 계산도 하기 싫은 액수죠. 작은 액수인데 석사 마치고 상당한 수련을 받은 후에도 이 정도 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인데 제가 그때 심리평가는 잘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심리평가를 잘하고 많이 하는데 왜 월급이 210만 원이지? 이런 불만감에서 재정 목표를 한번 적어본 거죠.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무한능력, 앤서니 라빈스 같은 책들 무한능력 혹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들을 보면서 이제 재정 목표를 적어봤는데 하루에 15만 원 수익을 내는 검사 2건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주 5일이고 4주가 있으니까 한 달 월급은 간단한 곱셈을 하면 600만 원까지는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1년 후에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거는 재정 목표를 적었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었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였을 때 1년 후에 그런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는 다시 정리하자면 목표를 정확하게 글로 적은 후에 첫 단추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으로 받아들여서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끝까지 추진을 하면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성공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는 결과를 시각화하는 목표 달성된 상태를 시각화하는 방법과 중간에 실패 과정이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하나의 피드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공식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성공을 이루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